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50대 후반 주부이고 작년에 시집 보낸 딸이 임신해 할머니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아이는 제가 10년이 넘도록 혼자 길렀어요. 제가 우리 딸 중학교 3학년 무렵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노물로 키웠습니다. 이제 시집도 보내고 저 하나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근심 걱정이 없네요. 사돈 어른들도 얼마나 우리 딸아이를 예뻐해 주는지 늘 감사하는 마음이네요. 부족한 거 많은 우리 딸이지만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니까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마 자식 가진 분들은 다들 이런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저도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참 만만치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나쁜 일을 다 알고 피해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하는 게 인생이니 늘 살면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종교가 없고 미신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만 오랜 직장생활 경험 때문인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고 촉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게 사람이더군요. 저는 지금 딸이 시집간 사이를 만나기 전에 딸아이를 파혼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의 사이와 결혼하기 3년 전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사람 잘못 만나 큰일 날 뻔했던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때 정말 하늘의 도움, 조상의 도움, 죽은 내 남편의 도움으로 파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앞두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죽은 남편이 종종 저와 딸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했지만 죽은 남편 덕에 큰일을 피한 그 경험을 한 뒤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으시고 혹시 자식을 여어야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식 결혼시킬 때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집안인지 꼭 확인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은 참 영특한 아이였는데 사랑이 눈을 가려 다른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한참 연애하는 우리 딸한테 저는 굳이 결혼 일찍 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고 다정한 남편 때문에 정말 행복했지만 그렇다고 여자로서의 삶이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연애한 지도 1년도 안 돼서 저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꺼내길래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까?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진짜 결혼할 인연인가 봐. 정말 자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차라리 나도 일찍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엄마도 마음 놓일 것 같지 않아? 결혼? 얘는 네 나이가 고작 26인데 무슨 결혼을 벌써부터 한다 그래. 이제 막 직장 생활하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결혼해서 뭐해?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더하고 그래야지. 결혼하면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 네가 남자를 몇이나 만나봤다고 그러니? 아직 엄마 눈에는 사람도 볼 줄 모르는 아기 같구만. 아직은 일러. 한 2, 3년은 더 만나보고 생각해. 엄마는 빨리 결혼해서 나 낳을 걸 그랬다고 맨날 후회했잖아. 아빠 살아계실 때 나는 결혼 빨리 해야겠다 생각한 적 많았는걸? 지금 만나는 사람이 딱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라니까? 그건 네 아빠나 되니까 하는 말이었지. 세상 남자들이 네 아빠 같다고 생각하지 마. 정 그러면 나중에 너 만나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미리 봐보자.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 사람 아버지가 하는 사업체 물려받을 거래. 지금은 영어부터 배운다고 외근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긴 하더라. 무슨 컴퓨터 관련 사업이래. 요즘에 한창 바쁜지 어쩔 때는 밤새 일할 때도 있고 해외 출장도 자주 나가더라고. 그때마다 나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래. 명함 있는데 엄마 보여줄까? 그러면서 딸이 저에게 남자친구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신부는 확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되게 바쁘신가 봐. 근데 남자친구가 외아들이라서 나 시집 오면 딸처럼 예뻐해 주실 거라고 하더라? 어이구 이거 사.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법이야. 암튼 엄마 생각에 지금 결혼은 너무 일러. 조금 더 교제하고 천천히 얼굴도 보고 나중에 생각하자.
알았어, 엄마.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도 아마 남자친구 보면 마음에 쏙 들 거야. 품 안의 자식이라고들 하죠. 내가 언제까지 끼고 살 줄 알았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딸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기만 한 딸이 시집가서 뭘 어쩌고 살까 싶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체 우리 딸아이 마음을 저리 홀랑 빼앗은 사익감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건 우리 남편 살아생전에 부부 사이가 좋은 걸 보고 자란 탓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어느 집이나 자식 마누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장이 없겠지만 우리 남편은 생전에 참 다정했죠. 남편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는데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가 만나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꼭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유독 아빠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아이죠. 부부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아주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서울 양천구 목동 학군지에 살았고 재산 차곡차곡 모아가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가족의 죽음을 겪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은 저나 딸아이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남편이 죽던 그날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아침에 멀쩡히 저에게 다정스런 인사를 하고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남편에게 간식으로 과일을 싸줬고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을 했죠. 그때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 때였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면서도 남편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미안해 여보, 많이 놀랐지? 하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뭔 기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누워있더군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몇 번이고 저 오기 전 심실세동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지금도 불안한 상태로 언제 멎을지 모른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더군요. 너무 급작스러우면 사람이 눈물도 안 나고 말문이 막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 몇 분 후 우리 딸아이도 급하게 학교를 조퇴하고 왔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와 우리 딸이 남편 손을 잡아준 그 순간에 남편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날 저와 우리 딸은 아빠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 혼자 딸을 키웠으니 저에게 딸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정말 귀하디 귀하고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대학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 나왔고 한 번에 임용고시도 패스해서 지금은 남편의 뒤를 이어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 딸이 직장 생활한 지 3년 만에 느닷없이 불같은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남녀 관계라는 게 지금 당장 좋다가도 또 1, 2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서 몇 달 되지도 않아 저에게 만나는 사람을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도 미리 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 우리 딸이 예비 사위랍시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일단 생각보다 참 준수하고 헌실하길래 일단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동물이라 내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예쁘고 잘생기면 호감도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연이 만나는 남자친구입니다. 김선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은이한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놀라운데요. 어머님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언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이고, 빈말이라도 참 기분 좋게 하네요. 우리 딸이 얼마나 만나는 사람 자랑을 하는지 내가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부담스러웠겠지만 이렇게 얼굴 보니 내가 안심이 되네요. 부담스럽다뇨. 저 지연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는 장모님보다 어머님이라는 말이 좋아서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님 만나뵈니 우리 엄마 같고 참 좋아서요. 아유, 그런가? 나도 그럼 이제 편하게 말 놓겠네. 나도 꼭 잃어버린 아들처럼 자네가 참 편하구만. 이제 어렵게 얼굴 봤으니 앞으로 자주 얼굴 보면 좋겠어. 우리 딸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네만 자네 나이가 올해 32이라고? 그럼 집에서 결혼을 슬슬 생각하시겠어. 우리 지연이도 인사시켰는가? 아니요. 제가 먼저 인사드렸으니 이제 지연이도 인사시킬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좀 서두르시긴 하는데 지연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에게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초면에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애지중지 기른 하나뿐인 딸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니 저도 모르게 자꾸 호구조사하듯이 묻게 되더군요. 예비 사위는 전혀 거리낌 없이 제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얼굴을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그리고 우리 딸도 저에게 인사시킨 이후로는 종종 예비 사위와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때가 되면 저에게 사위가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딸 단둘뿐이다가 든든한 아들이 생긴 느낌이라 저도 참 좋았죠. 예비 사위를 보니 딸이 과연 결혼을 하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만 가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거나 저에게도 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선물로 보낼 때는 제가 다시 돌려보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딸에게 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아직 결혼 전인데 저에게까지 비싼 가방이나 보석을 사다 주는 건 그다지 반갑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업을 한다지만 왜 저리 씀씀이가 크나 싶어 걱정도 했지만 딸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왠지 모르게 걱정스런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이 잘 만나는 거 보면서 애써 좋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도 교제를 하더니만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더 말릴 이유를 못 찾겠더군요. 이미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걸 봤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했는데 허락하기가 무섭게 참 빨리도 결혼 날짜며 웨딩 장소며 상견례며 알아보더라고요. 내심 이렇게 빨리 시집을 가고 싶은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식을 평생 내가 품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도 점차 딸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만 여느 커플들처럼 나름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더군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예비사위 집에 인사하고 온 날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 게 엄마로서 당연하니까요. 김서방 부모님은 인사드린 건 어땠어? 그 집 부모님들이 너 좋아하시지?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엄마도 상견례 때 어찌할지 대충 준비를 하지. 어떤 분들이시든? 뭐 그냥 평범해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좀 말씀이 거침없는 분이셨고 어머님도 뭐 그냥 아들 가진 분들은 다들 아들 자랑 엄청 한다잖아. 그냥 나도 똑같았지 뭐. 근데 어쩐지 딸아이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계속 캐물었지만 별거 없었다. 상견례 때 엄마가 보면 알 거다. 이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에게 더 캐묻고 확실하게 그 집안에 대해 알아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게 첫 번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의 날짜를 잡고 보니 그래도 우리 딸이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결혼 날짜까지 잡고 보니까 유독 먼저 간 우리 남편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명절 전이나 남편 기일 말고도
남편이 생각나는 날이면 가끔 남편을 보러 납골당에 가곤 했는데요. 우리 딸 결혼 소식을 알려주려고 남편 납골당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 사위 얘기도 하고 결혼 소식을 마음으로 전했죠. 당신, 우리 딸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어. 우리 딸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간대.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딸 아까워서 눈물깨나 흘렸겠네. 우리 딸 행복하라고 꼭 지켜주고 잘 살게. 도와줘 여보. 나도 이제 우리 지연이 시집 보내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남편과 금슬이 참 좋은 편이었습니다만 갑작스레 남편이 그리 되고 나서 한참 힘들 때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사별한 탓에 항상 마지막을 준비 없이 보낸 것이 원통해서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 얼굴 좀 보여달라고 울면서 잠든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이 자기를 빨리 잊기를 바랬던 건지 생전 꿈에서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남편 생각이 유독 나는 날에는 그렇게 납골당을 찾아서 저 혼자 하고 싶은 말을 주절거리다가 오곤 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늘 저 혼자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딸의 결혼 소식을 남편에게 마음으로 알리고 온 날,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 납골당에 다녀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생전 꿈 한 번 꾸지 않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바로 꿈에 죽은 남편이 나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꿈에 한 번씩 나오라고 사정을 해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딸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니 아마 할 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보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여보 당신 맞느냐 묻고 왜 그리 허망하게 갔느냐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본 남편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었죠. 그날은 그저 남편이 꿈에 나온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생각을 많이 하고 딸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런 꿈도 꾸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이상하게도 남편이 거의 매일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나온 남편이 자꾸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자꾸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여보. 우리 지연이 절대 안 돼. 그놈은 안 돼.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대체 뭐가 안 된다며 되물었는데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슬픈 표정으로 안 된다는 말만 하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가 한 발짝 다가가면 남편은 두 발짝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꼭 지켜줘야 해. 절대 안 돼. 이 결혼은 안 돼. 분명 우리 딸 결혼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만지려 하는데 남편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죠. 그러다가 잠이 깨길 몇 번째였습니다. 나중에는 꿈에서 남편이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굳은 얼굴로 정색하면서 우리 딸 이름을 외치면서 결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혼은 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이상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싶었죠. 그냥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남편의 그 표정, 안 된다고 외치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고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꿈을 자꾸만 꾸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저에게 악을 쓰는데 정말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혼 안 된다, 그 남자 안 된다고 하면서요. 꿈에서 본 장소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어쨌든 주요 내용은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 남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딸의 결혼을 말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꿈을 무려 2주나 계속 꿨어요. 혹시 똑같은 꿈을 연속해서 꿔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는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결혼 안 된다며 악을 쓰는데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더군요. 심지어는 꿈을 꿀까봐 잠자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요. 한 번은 꿈에 안 보이던 남편이 자꾸 꿈에 나와 같은 말을 하는지 이런 꿈을 왜 꾸는 걸까 생각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 범상치 않으니 딸에게 혹시 저에게 말 안 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 결혼 준비는 잘 되는 거야? 혹시 고민 있거나 엄마한테 말 못한 거 있으면 작은 거라도 꼭 말해야 한다. 그런 건 없는 거지? 엄마. 걱정도 팔자네. 그런 거 없으니 걱정 마. 나 준비 잘하고 있어. 결혼할 때는 자질구레한 일로 다들 싸운다잖아.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그래? 그래도 혹여 너 마음에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엄마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 딸은 제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서 웃어 넘기더군요.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꿈에서 남편이 필사적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 딸아이 결혼 준비를 진짜 중단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꿈 때문에 결혼을 고려하라는 말이 좀 우습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근 한 달 가까이 내 꿈에 나와서 저러는 건 어떤 이유가 분명 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는 이런 꿈을 꿨다고 차마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에 상견례가 다가왔고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마침 시간이 되어 조카를 위해 같이 예비시댁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저와 남동생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상견례에 나갔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딸에게는 안 했지만 마음에 계속 걸린 나머지 상견례 며칠 전에 제 남동생에게는 말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 같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자꾸 죽은 그이가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근 한 달을 같은 꿈을 꾸니까 기분이 영 이상한 거 있지? 꿈자리 이상하다고 우리 딸한테 결혼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네가 상견례 같이 나가서 그 집안 사람들 어떤지 객관적으로 한번 봐줘. 혹시 아니? 내가 못 본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누나도 참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니까 누나 무의식에 자꾸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암튼 내가 같이 나가서 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아니 똘똘한 우리 지연이가 이상한 남편감을 데려왔겠어? 동생은 제 꿈 얘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 그 집 가족을 처음 만났는데요. 정말 우리 딸 말대로 평범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애들 전셋집도 해주겠다고 한 건 물론이고 그 집 바깥 사돈이 좀 세 보이는 인상이긴 했으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우리 딸같이 교사 며느리를 얻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예비 사돈 둘이 좋아하는 거 보고 저는 나름 안심을 했어요. 저는 긴장 상태로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비 사돈에게 이상한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다 잡고 순조롭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같이 나간 동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심상찮은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아무래도 그 사돈네 말이야. 내가 따로 좀 알아봐야겠어. 어머, 너 혹시 무슨 이상한 거 느낀 점 있었니? 나는 전혀 모르겠던데.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이유가 뭔데? 그때 남동생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뭐 누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사람 잡는 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지. 아까 그 집 부모들 말이야. 유독 자기들이 돈 있다는 과시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지금 하는 일을 빙빙 돌리더라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물어봤는데도 자꾸만 말을 이상하게 돌려. 보통은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면 본인 것도 주기 마련인데 안 주는 것도 이상했지만 내 명함 받고 순간적으로 흠칫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그러고 보니 누나 꿈에 매형 나왔다는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뭐든 확실한 게 좋은 법이니까 일단 내가 좀 더 예비 사돈댁 알아봐야겠어. 무슨 수로 뭘 어찌 알아보려고 그래. 뒤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나도 영 꿈 때문에 마음이 걸렸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더 기분이 이상하다.
제 남동생은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건넸더니 흠칫하더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우리 딸에게 예비 사돈 주소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뒤를 밟아보겠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자 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오는 꿈도 계속 꾼 마당에 내 눈으로 뭐가 있든 확인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예비 사돈 주소를 받은 저는 다음날 바로 동생과 새벽같이 그 집 근처에서 동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라 쉽게 뒤를 밟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참 희한한 게 분명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그 집 바깥사돈과 예비사위가 집을 나서더니만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뒤를 조심히 쫓았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돈댁이 향하는 곳은 전혀 의외의 동네였습니다. 제가 차마 동네를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 동네는 조선족과 해외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였어요. 요즘처럼 깔끔한 이미지의 도시가 아니라 오래되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수준의 지역인데다 슬럼화가 되어 있어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주로 조선족들 음식점 그리고 유흥가가 밀집된 곳이었는데 정말 황당했던 건 사돈네가 탄 차가 웬 오래된 상가 건물에 차를 대더니만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 상가 건물 간판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황금 포코성이라는 간판. 제가 혹시 몰라 실제 가게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저런 이미지의 간판이었습니다. 딱 봐도 불법 게임장의 느낌이 났고 뭔가 이상한 업종이라는 직감이 팍 들더군요. 제 동생 역시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컴퓨터 사업을 한다더니만 저런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나 보네. 참나. 누나, 저게 뭐하는 곳인 줄 알아? 아니, 저게 뭐라니? 게임이라니까 뭐 포커 치고 그러는 데니? 저는 진심으로 몰라서 물었습니다. 누나 참 세상 물정 모르네. 포커만 치면 건전하게 저런 게 다 불법 게임장이야. 도박하는 곳이라고. 경찰들도 다 알면서 저렇게 놔두는 곳이지. 저런 곳에 멀쩡한 사람이랑 멀쩡한 돈이 오가겠어? 다 더러운 돈이지. 그 집 어쩐지 졸부 느낌 나고 말하는 게 천박하다 싶었는데 역시 사람 겉은 속여도 속은 못 속이는 법이네. 느낌이 이상하더니만 참나. 누나, 어쩔 거야? 누나가 감수할 수 있으면 결혼시키던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게 돈 버는 사람들 치고 상식적인 사람 못 봤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사람들 이런 걸로만 돈 벌지 않는다고 봐. 뭔가 다른 것도 할걸? 내가 아는 인맥 동원해서 뒷조사 좀 해볼 테니 누나 일단 이 결혼 중단시킬 마음 먹고 있어. 그러더니만 며칠 더 뒤를 밟아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딸에게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며칠 더 동생과 그 집 식구들을 조사하다가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줄곧 대대로 불법적인 일로만 돈을 번 집안이더군요. 심지어 예비 안사돈이라는 사람은 지금 쉬고 있고 술집까지 운영한 마담이었는데 놀라운 건 그 집을 거의 예비사위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안주 팔고 장사하는 술집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여자들이 나와 접대하는 술집인데다가 동네가 아주 지저분했고 모르긴 해도 분명 불법적인 행위도 하는 곳인 것 같으니 문제였죠. 동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흥신소까지 동원해 뒷조사를 더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펀치라고 능수능란했던 예비사위놈은 우리 딸같이 얌전한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며 놀 작정이었더군요. 아주 화려하고 발랑 까져 보이는 애인까지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예비사위가 그저 평범하고 건실한 사업가처럼 보일 뿐이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딸아이 역시 공부만 하다 교사가 되었으니 세상 물정을 잘 몰랐죠. 사귈 때부터 딸에게 사주던 비싼 물건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돈이 다 이런 지저분하고도 불법적인 일로 벌어들인 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돌아와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결혼을 말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몰라도 혹시 딸에게 모든 사실을 속인 거라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결혼이라 그런 거니 이 결혼을 엎었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제 말을 듣고 전혀 몰랐다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인 외삼촌이 흥신소까지 동원해 알아낸 사실을 들이미니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소가리를 하더군요. 우리 딸이 받은 충격은 저보다 더했을 겁니다. 당연히 딸아이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을 떼어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여 우리 딸이나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어요. 딸이 그놈과 연락 두절이 일주일이 넘어가자 그쪽에서도 딸에게 계속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 저는 약속을 잡으려고 딸에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동생을 대동하고 사위가 될 뻔했던 놈을 만났죠. 제 동생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약속 장소 바라보이는 곳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놈은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이러더군요. 지연아, 아이고 장모님까지 나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계속 지연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오늘 장모님도 나오신 겁니까?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좋은 곳으로 예약해놨을 텐데요. 그럴 거 없네. 오늘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빨리 얘기하고 끝내고 가지. 그러자 예비사위가 조금 전과 달리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때 우리 딸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하자.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오빠 줄곧 날 속였더라. 오빠네 한다는 사업이 뭔지 나 다 알아. 예비사위 놈은 놀라는 듯 했지만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다는 건데? 근데 알았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지? 그냥 먹고 사는 수단일 뿐인데. 알았다고 해도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 하는 사업이 우리 결혼이랑 뭔 상관인데. 나도 나중에 천천히 전부 말하려고 했다고. 대체 뭘 나한테 다 말하려고 했다는 거야? 나 전부 알았다니까? 끝까지 이럴 거야? 조용히 헤어지자 우리. 딸은 감정이 복받치는지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둘러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것만 속인 게 아니잖아. 우리 딸처럼 참한 며느리 얻어서 남들 눈에는 멀쩡한 집안 행세하고 뒤로는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재미도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자네 뒤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것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네. 자네는 대체 어디까지 진실인가? 자네 말대로 자네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쳐. 하지만 대체 사생을 지저분한 건 어찌 설명할 거야. 나는 우리 딸 자네 집안에 절대 시집 못 보내네. 파혼하겠으니 자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게. 아하, 그래서 오늘 장모님까지 마음 먹고 파혼 통보하러 나오신 거군요. 근데요 장모님, 제 뒤라도 밟으신 겁니까? 조금 소름 끼치네요. 그동안 제가 참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 마음은 몰라주시고 보이는 것만 믿으시다니요. 제가 사업상 다 필요해서 한 일을 가지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시는지 말입니까? 뭐? 소름? 소름 끼치는 건 날세. 그동안 우리 모녀를 전부 속인 건 자네야. 게다가 여자 만나는 일이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어쩐지 상견례 앞두고 우리 남편이 꿈에 나와 결혼을 말리더라니. 이 꼴 보지 말라고 그런 거구만. 어쨌든 나는 할 말 다 했네. 우리 딸하고 깔끔히 여기서 정리해줘. 그런데 이놈이 서서히 그때부터 눈빛이 변하더이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우리 딸과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매섭게 변하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아하, 그쪽 집안 죽은 아비가 꿈에 나와서 이 결혼을 말렸다? 아니 그쪽 집안 입장에서도 나랑 결혼하는 게 손해나는 일이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의 와이프를 얻는 거고 그쪽은 돈 많은 사위를 얻는 거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그럼 장모님이 꿨다는 그 개꿈 때문에 파혼당하는 거냐고요? 그놈이 순간 다소 거칠게 탁자를 치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저나 딸이나 너무 놀라서 숨까지 턱 막히더라고요. 줄곧 그놈은 봐왔지만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예비사위놈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당황해하니까 멀리 있던 남동생이 성큼성큼 걸어 자리로 와서는 예비사위놈, 아니 그놈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네. 조용히 끝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야, 이 자식아, 너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하고 콩밥 좀 먹어볼래? 그놈은 순간적으로 뒷덜미를 잡은 동생의 힘을 그 덩치로도 당하지 못하고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 상견례 때 본 우리 딸 외삼촌까지 왔을 거라고는 짐작 못했는지 놀라는 눈치였죠. 콩밥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아까보다는 누그러지더군요. 외삼촌까지 오셨네. 아주 작정하고 저랑 갈라놓으려고 하셨나 보네요. 제가 뭘 그리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러십니까들? 내가 돌아가는 사정 다 알고 있으니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너 만약에 오늘 이후로 우리 지연이 못 살게 굴고 결혼하자고 협박하면 나도 내가 아는 인맥 총동원해서 너 곰탕 먹을 수 있어. 너 나 뭐하는 사람인 줄 알지? 나 판검사 친구들 기본에 현직 경찰도 많이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짐작감은 조용히 여기서 끝내라. 너 내 조카나 누나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생이 조용히 말하니 그놈도 별말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이놈, 무슨 속셈으로 우리 딸을 하필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와서 자네 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이 결혼은 못 시키겠네. 내 동생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피차 시끄러워지는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하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일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그러자 그놈은 울고 있는 우리 딸을 이는 대로 노려보더니만 칵퇴! 바닥에 침을 내뱉는 겁니다. 대체 그동안 젠틀한 척한 건 어디서 배워먹은 연기인지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인 줄도 모르고 내 딸을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끔찍했습니다. 에이씨, 나도 멀쩡한 집 딸이랑 조용히 살아보려 했더니만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알겠어. 내가 다시는 이쪽 집안에 얼씬도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돈줄을 막히게 할 수는 없지. 야, 너는 참 좋은 엄마라서 좋겠다. 나랑 결혼했으면 돈 걱정 없이 살기는 해줬을 텐데. 참나. 그런 돈 필요 없어. 나 모르게 뒤로 여자 만나 재미 보고 더러운 돈으로 사치 부리는 게 행복이야?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랑 만나길 바라.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리 딸 결혼은 무사히 파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일 상심한 건 사실 저보다 우리 딸이겠죠. 우리 딸은 한동안 마음을 못 잡는 듯 하더니 방학을 이용해 여행 한번 훌쩍 다녀오더니 다 털어버린 듯 했어요. 다행히 그 집안과 상견례를 했지만 돈 들어간 게 없어서 타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딸이 그놈에게 돈을 뜯긴 일은 없었다고 하길래 불행 중 다행이라 했어요. 그 후 한동안은 남자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니만 1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동료 교사와 결혼해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째이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전 파혼했던 일은 아마 지금 사이도 대충은 얘기를 들었다고 알아요. 제가 굳이 예전 파혼 사실을 알릴 필요가 뭐 있냐 했지만 우리 딸은 굳이 솔직하게 알리고 지금의 사위랑 교제를 했고 다행히 지금 사위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 거 보면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건가 싶네요. 예전 그놈과 파혼한 건 인연이 아니기도 했지만 죽은 우리 남편 덕이었죠.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어쩌면 제가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그런 꿈을 꾼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남편이 죽어서도 저와 우리 딸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이상한 집에 엮여서 결혼할 뻔한 걸 막으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거의 2주가 넘도록 내 꿈에 나타나 결혼을 말린 거라고 믿어요. 만약 꿈이라고 치부하고
내 딸을 결혼시켰다면 우리 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와 우리 딸에게는 젠틀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뻔뻔하게 속이다가 막바지에 다다르니 본색을 바로 드러내던 예전 그놈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니 세상에는 참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남편이 늘 저와 딸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위와 결혼할 때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려나 기대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금의 사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 믿고 싶네요. 우리 딸의 파혼 사연 참 신기하고 기가 막히죠? 이 나이 먹어도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사기꾼에게는 못 당한다는 걸 이 일로 알게 되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에 중대사를 앞둔 가족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보이는 대로만 믿지 말고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